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탐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0대 직장인 여성의 꿈을 다룹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큰 산이다. 바위로 유명한 것 같다. 등산로도 잘 포장되어 있고 낮이라 사람들이 많다. 난 산에 숨어 사는 것 같다. 내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난 등산로 옆에 있는 담장 위 지붕 같은 곳에 있다.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지 않아서 들키지 않는다. 지붕 위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다 내 빛이 가락지를 떨어뜨린다. 아래에 있던 중고등학생 남자애들 중 한 명이 죽는다. 난 남자의 손에 있는 반지를 뺏어서 산 쪽으로 도망친다. 그 남자애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다. 반지를 들고 도망치면서 이걸 준 사람을 찾겠다고 생각한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상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꿈 이미지에 대해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꿈의 경우 제가 던지는 첫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산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나는 왜 산을 숨는 장소로 경험해야 하는가? 또 수많은 장소들 중에 하필 산에서 숨어 살고 산으로 도망가는 나의 행위, 이것이 나에 대해 무엇을 설명해 주는가? 그 지점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이 꿈에는 동화 신데렐라의 일부도 엿보이고 또 하나 전설의 고향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 인간 세계를 동경한 구미호의 이야기와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두 이야기가 이 꿈에서 어떻게 변주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꿈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꿈 읽고 뭐 떠오르는 거 있었어요? 올라오는 느낌이라든가 머물게 되는 지점이라든가. 저는 이제 빛의 가락지가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걸 끼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되게 고운, 되게 고전적인 그런 어떤 여자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동양에. 제가 비치를 무르게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지켜졌을 때 되게 고귀해 보이고 근데 동시에 정말 잘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외부의 다른 힘이 나를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빛이 가락지를 낀 여자의 모습에서 그게 이게 시대적 배경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스스로 나를 지키기 어렵고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게 되는 주된 고민이 상처 입고 싶지 않다. 저는 그거였어요. 선생님 얘기 중에 고전적인 여자의 모습이라는 그 표현에 이제 꽂히게 되는데요. 아주 예쁘게 표현한 건데 과거 여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상처받고 쉽게 고통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이 꿈도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생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절절매며 살아간다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한결같음, 굳건함, 위풍당당함, 강인함 등의 자질들은 산에 투사됩니다. 또 산은 누구나 품어주는 넉넉한 품새를 자랑합니다. 나 역시 산을 은신처 내지 도피처로 삼고 있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고매하여 세상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들 또는 사회적 적응에 실패한 이들은 속세와 연을 끊고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숨어든 산은 커다란 바위로 유명한 산입니다. 커다란 바위 역시 사람들로부터 신령스럽고 영험한 힘을 투사받는 대상이죠. 줄여보자면 적응상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외로움 그리고 내 안에 숭고하고 신성한 부분들까지 나는 산에 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산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속내도 평화롭지만은 않을 겁니다. 세상사 온갖 번잡스러움과 번뇌에서 잠시 벗어나고자 산에 오르는 겁니다. 산에 올라 맺힌 것들을 토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등산객들과는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산을 은신처로 삼은 나는 사람들 쪽을 기웃대고 있어요. 등산로를 오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경하는 나, 이 단순해 보이는 이미지는 나의 무엇을 은유하는 것일까? 그 장면에서 내 기대가 엿보이는 겁니다. 뭐냐면 산은 제발 한 번만 찾아달라는 구걸이 일절 없습니다.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끊임없이 꾸역꾸역 찾는 쪽은 사람들이고 산은 그저 묵묵하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꿈장면은 산을 갈급해하는 사람들과 사람들을 갈급해하는 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장면이어야 할까? 나의 은밀한 바램과 기대를 전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등산객들이 산을 찾듯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 그런 기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꿈이 전해오는 진실은 쓰라릴 때가 많습니다. 거의 언제나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거나 회방 놓는 이는 바로 너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신이 벌이는 모순적 행태의 진상을 꿈은 가장 적확한 이미지로 들이밀기 때문입니다. 이 꿈의 경우에도 한 차원 나는 외로운 상태에 있고 사람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찾는 대상이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행동은 그 욕구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막아서는 큰 산이 있을까요?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동경하고 성취해내고 싶은 어떤 자질, 그런 게 있을까요? 산을 오르고 내려가는 게 이제 하나의 작은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뭔가 화가 나는 게 있으면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되게 욱해서 말해버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되게 부러워해요. 어쨌거나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머리로 통제하기 이전에 확 튀어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 불만이나 욕구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 자체를 워낙에 이제 막고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툭 튀어나와 버리면 그때부터 뭐 상대를 설득하든 아니면 싸우든 그거를 수습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작은 또 하나의 여정 같거든요. 내 욕구가 이 꿈에서 되게 은밀하게 표현이 됐다고 말씀하셨을 때 되게 그 단어가 꽂혔는데, 왜냐하면 저도 제 욕구를 항상 추구하는 방식이 이제 그런 방식이어가지고 저한테는 제 마음이 그 상황과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튀어나오는 거, 뱉어보는 거, 그것이 지금 제일 안 되면서도 제일 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큰 산이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읊조려 볼수록 큰 산이다, 이것은 큰일이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커다란 난관을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막막하다라고 토로하는 것도 같고요. 사람들과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큰 산을 마주하는 기분이 되는 걸까? 그런 짐작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내 오랜 습성이 내 발목을 잡고 있어서 큰일이다 라는 따끔한 일침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오랜 습이란 뭘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조건 하에서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싶다는 바람인 겁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모순적 바람인 건데 거기에 내 아까운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거죠. 내가 고집하는 이 모순적 바람은 나의 정체성에도 심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뻔한데 꿈을 보면 내가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있잖아요. 빛이 가락지, 반지는 일반적으로 약속의 징표입니다. 연결됨을 의미하고요. 빛이 가락지를 떨어뜨린 행위도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보는데요. 우연을 가장하여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바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들에게 떨어졌어요. 그들의 반응은 시큰둥해 보입니다. 나는 그 반응에 위축되고 실망했어요. 그래서 잽싸게 가락지를 낚아채어 산으로 도망칩니다. 뭐냐면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나를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정작 그 노력의 방식은 서툴고 종국에는 도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나를 따라오는 이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다는 겁니다. 내 도망은 방해받거나 제지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망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도망자는 강력한 추적자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를 애타게 찾는 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도망은 도망으로서의 의미나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고 따라오지도 쫓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 이고는 도망을 고집합니다. 꿈에 대한 연상이 이렇게 흘러가자 동화 신데렐라가 떠올랐어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내 의식 수준에 맞게 변주된 것 같거든요. 그 동화에서는 유리구두가 신데렐라와 왕자를 이어주는 결정적 매개체가 되었죠. 나는 비치 가락지를 떨어뜨렸어요. 때마침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들이 있었죠. 이들은 가장 왕성한 호기심을 자랑하는 친구들입니다. 행동에도 거침이 없고요. 또 검은 뿔테 안경은 탐구심과 연결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비치 가락지와 나의 행동은 가장 왕성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랑하는 이들에게조차 아무런 흥미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비치 가락지를 떨어뜨린 행위는 신데렐라와 왕자님의 멋진 재회나 보다 깊은 연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도망치는 습이 반복될 뿐이죠. 도망치는 습의 비효율성을 이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단 말이죠. 비치 가락지는 여타의 반지와는 달리 여성이 끼는 반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산속에 숨어 산다는 점과 연결되면서 어릴 때 보던 드라마 전설의 고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드라마는 인간 세계를 동경한 구미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죠. 이들 대부분은 여성들이었고 핍박받는 존재들이었죠. 이 꿈 역시 사회적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이 너무 적다는 부족감에 시달리며 거기에 여성이란 한계까지 짊어진 채 살아가는 고단함과 팍팍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볼 지점인데요. 사실 그 많은 옛 이야기들 중 개구리나 야수는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해피엔딩을 맞게 되죠. 아마도 그들의 신분이 왕자나 영주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네 이야기 속 구미호들은 끝끝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은 둔갑한 구미호에 지나지 않고 사람으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이는 한 차원 집단에서 여성이 어떠한 고충을 감내하며 살아가는지를 은유한다고 봅니다. 그런 원형적 스토리가 여성의 내면에서 끝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의 내면에는 한 여정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한 단계 도약을 성취해낸 여성의 이야기가 거의 전무한 거예요. 여성이 겪는 혼란스러움 대부분은 거기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여성들의 여정은 언제나 강제적 중단이나 미완성에 그쳤고 내적으로 그 스토리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비치 가락지와 고전적인 여성 얘기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 막막함, 좌절감? 근데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이제 더 많이 드니까 스스로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고통을 얘기하는 것도 꺼려지고 그것이 겁나기도 하고 저는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제가 꿈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잘 없어요. 근데 언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나를 보면 남자와 관계가 되게 연결되기를 바랄 때 그리고 남자의 시선을 의식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되게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내 힘으로 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안 들고 남자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거에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는 것만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그 명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애초에 내 욕구를 표현하고 행동하고 성취하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돌리려고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이제 없다 보니까 더 이제 그게 주저되고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여성 내면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게 중단되어 있다?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전설의 고향으로 돌아와 볼게요. 깊은 산속에 구미호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살고 싶어 산을 내려옵니다. 여우는 사람으로 둔갑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며 인간이 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의 의심을 사게 되고 핍박을 받다가 죽거나 산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 버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려운 집안 사정을 돕기 위해 사람들 몰래 옥구슬을 개원해서 남편에게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돼서 곧 남편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댁 식구들은 옥구슬을 계속 요구하며 괴롭히자 며느리는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져 산으로 가버립니다. 꿈에 등장한 비치도 옥이잖아요. 내가 어떤 기대감에서 비치 가락지를 떨어뜨렸든 현재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이야기 속 구미호가 맞이하는 결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괴로움을 가중시킬 뿐이고 종국에는 산으로 숨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는 구미호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지점에서의 자각과 인식을 분명히 한다면 내 안에서 돌아가는 구미호 스토리에 대해 손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수없이 산을 오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결국 겸허함과 겸손입니다. 현재 나로서는 드높은 기상과 기백은 전부 다 산에 던져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서도 실제 산을 오른다는 것, 가파른 산길을 걷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이고가 내 안의 다른 요소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봐야 하는데요. 산에 숨어 사는 나의 거처는 지나치게 거대하고 웅대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내적으로 그러한 거처에 머물기 때문일 겁니다. 모든 것을 압도해버릴 정도로 거대한 곳에서 머물기를 고집할 때 나 자신의 힘을 확인할 길은 요원해지죠. 자신은 점점 더 미미한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큰 산이란 내 변화를 막아서는 낡고 오래된 습성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산이다 이 말은 곧 큰일이다 라는 한숨이 되는 거예요. 내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차라리 산을 깊이 경험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산이 깊어야 옥이 난다라는 북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품질 좋은 옥을 가리켜 비치를 한다고 하고요. 옥이 묻힌 지점에 당도하려면 산속 깊숙하게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는 가파르고 아슬아슬한 산길을 오래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파르고 아슬아슬한 산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자신과 치열하게 대화하고 우직하게 자신을 보겠다는 의지를 할 것입니다. 위선과 기만을 벗겨낸 자신의 모습을 견디고 버티면서도 대화는 꿋꿋하게 이어져야 하는 거죠. 커다란 바위가 갖는 특성을 떠올려야 하는 때는 이때인 겁니다. 그 여정은 곧 내 안의 옥석을 가려내는 시간이 되겠죠. 그 시간 속에서 일궈낸 참 나라고 하는 것, 나의 진실한 욕구, 그것이 나의 비치가 되어주겠죠. 역사책이나 옛 이야기를 뒤적여보면 산으로 숨어드는 이들 중에는 오랜 수련의 시간을 거쳐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뜻을 펼치고 싶기 때문이었죠. 내 안에서 옥을 발견하게 된다면 나에게도 가능한 전망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다른 길도 있습니다. 등산객이란 하산을 전제로 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자 산에 오르는 이들입니다. 등산객들을 쭉 훑어본 뒤 마음 가는 이가 있으면 그 뒤에서 하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가는 얘기들의 귀를 기울여 듣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상에 치열하게 달라붙어 보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은 원기왕성하고 세상에 대한 포부도 크고 그렇잖아요. 그런 중고등학생들을 산에 주저앉히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이 공허한 노력이 될 것이 뻔합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노력들은 그런 것이고 꿈이 일깨워주고 싶은 지점은 이런 것들이에요. 등산을 마치고 하산하는 이들을 따라 이 산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곧 이상한 고집과 억지를 놓겠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선택을 밀쳐두고 산 언저리에서 헤매는 습성을 고집하면
그러한 습성은 결핍의 감정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결핍에 허덕이는 자는 겸허해질 수가 없어요. 삶에 필요한 여유와 집중은 겸허함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겸허함이란 자신을 자신으로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만 만져지는 감각인 겁니다. 이 꿈에서 내 공감되는 부분이 내 욕구를 숨기는 내 모습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거를 구하는 것 자체를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게 되게 초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당당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더 이렇게 자신 있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구한다. 그거를 그런 내 모습을 드러낸다. 그냥 뭔가 정말 구하는 내 모습을 좀 많이 떠올려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